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운데 지금 이 시즌에 면접 보는 학생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 있고요. 에어서울은 이제 실무 면접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LCC 항공사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정말 많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방학이고 이제 앞으로 추석도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할 때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기 전에 꼭 이해하고 가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 초다 보니까 저와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몇몇 학생들은 이 면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덜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혹시나 유튜브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나는 왜 면접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면접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학생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저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제출한 정보로는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역량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대면 서비스에 적절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여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역량들을 조금은 엿보려고 여러분들을 면접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특히나 실무 면접에서는 내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승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말을 하면 나의 느낌은 어떠할까? 나의 기분은 어떠할까?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무 면접에서는 조금은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 질문이 어렵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일단 면접 절차가 3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는 기간 동안에 각 절차별 판단해야 하는 기준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무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표정을 짓는 모습이 실제 승무원이라면 어떨까?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과하거나 적절치 못하지는 않을지를 주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절차별로 내가 왜 면접을 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기출문제를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각 절차별 면접관도 다르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출문제를 조금 분석이나 공부를 하시게 될 때 실무와 임원 그리고 최종 면접은 조금 분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을 왜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하셨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은, 면접관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는가를 알고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승무원으로서의 대면 서비스, 호감도를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면접은 각자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줄 때도 그러한 방향을 맞추어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스터디를 하다가 간혹가다 잘못되는 이유가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매번 이렇게 학생들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할 때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조금 평가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항목들을 조금 보시면 혹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가 항목 조금 카피하셔서 연습하셔도 좋으니까요. 알맞은 방법으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모든 모습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대한항공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은 분들도 계시고 목소리가 낮은 승무원들도 계시고요. 얼굴도 뭐 피부톤도, 얼마 전에 누가 그걸 물어봤는데 피부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봤을 때 너무 거부감이 들 정도만 아니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 승무원 준비할 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정말 디테일한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뾰루지가 났어요 라던가 코가 어떤 것 같아요 라던가. 근데 사실 면접관들은 물론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겠지만 조금 트러블이 났다고 해서 너는 피부 트러블 났으니까 탈락,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부의 트러블도 봤을 때 물론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대면 서비스에 있어서 뭐 승객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을 때 이제 비포, 애프터 차이가 너무 확연하니까 그런 부분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 평가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정 같은 부분도 자연스러운가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자연스러워야 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면접 가시면 실무 면접 가셨던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들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게 웃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웃고 계세요. 저희는 굳이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면접관들이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면접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을 연습을 하실 때도 뭐 승무원 같은 표정 이런 거는 뭐 딱히 정형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 이빨을 보이고 웃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입이 작으면 그냥 편안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되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고요. 사실 자세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자세는 왜 평가를 하게 되냐면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진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공수를 했을 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골반이 틀어졌거나 본인의 뭐 척추가 그렇게 딱 올곧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아마 본인이 서서 오랫동안 장시간 일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를 하는 거고요. 보이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정말 자연스러운가가 항상 맨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가 좋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됐을 때 속도가 적절하고 발음이 명확해서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는가, 이 전달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조는 자연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는 너무 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낮은 목소리로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발음이나 전달력에 신경을 조금은 더 쓰셔서 면접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 면접, 최종 면접에서 정말 많이 평가되는 항목들이 내용, 답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답변이 여러분 학생분들이 간혹 가다가 어차피 이미지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은 면접관의 평가 항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학생들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장점, 본인이 잘하는 거 물어봤는데 나는 미소 짓는 걸 잘해요. 정말 나는 늘 밝게 업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뭔가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타당하지 못한 답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이러한 업무를 한다라는 실제 승무원들의 업무 가이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나 장점,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의 업무 역량을 어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더욱더 면접관이 들었을 때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친절함, 배려, 따뜻함, 친화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그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지 판단이 됩니다. 가늠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면접에 가셔서 그 외적인 부분에 나의 업무 역량을 조금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가장 말하기 쉬운 착한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 항목들을 설득력 있는 답변인가, 이런 평가 항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면접에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면접을 볼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하반기잖아요. 내년 2월 졸업생들도 지금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남들에게 휩쓸려서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못하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한 번의 기회도 소중하게 생각을 조금 하셔서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에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알맞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버전으로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원자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각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딱 뽑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루투데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수강생 분들은 제가 따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유튜브에 조금은 녹여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선택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